대전 시티는 나름대로 우리들의 경기를 하고 승점 석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쫓기는 자와 쫓는 자를 봤을 때 쫓기는 자가 더 불안하고 급박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쫓는 자체도 너무 무리하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두면서 어느 순간에 그 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려야지 너무 바짝 쫓아가다 보면은 체력이 딸려서 결국에는 그 앞에 가갖고는 사람이 판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을 두면서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울 이랜드입니다. 김영광 골키퍼, 심상민, 칼라일 미첼, 김동진, 김봉래, 김동철, 김준태, 김현규, 서정진, 타라바이, 주민규, 박건하 감독입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 와서는 이제 박건하 감독이 새로이 지붕을 잡지를 않았습니까? 예. 올 여름까지만 해도 마틴 네니 감독이 지붕을 잡다가 이제 성적 부진으로해서 이제 사퇴를 냈고 박건하 감독이 새로이 지붕을 잡고 나서부터 지금 상상의 전술로서 아주 최근의 경기력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전 시티즌입니다. 박주원 골키퍼, 장클로드, 김혜식, 장준영, 이동수, 김병석, 황인범, 김선민, 김동찬, 진대성, 구스타보, 최문식 감독입니다. 네, 올 시즌 가장 조합이 잘 맞아지는 그런 선발 라인업이죠.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는 구스타프와 진대성, 특히나 진대성 선수는 최근 부상으로 인해서 2개월 이상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한 구스타프 선수도 2경기 이상 결정을 해다가 오늘 새로운 이제 팀이 꾸려지면서 막강한 전력으로 오늘 홈에서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 내용이 어떻게 펼칠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반면에 서울 이랜드도 최근 5경기에서 보면은 2승 2무 1패로서 상당히 경기 내용이 좋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대전이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지만 서울 이랜드의 최근에 살아나는 경기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잠시 더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박병진 주심과 이용훈 1부심, 김형아 2부심, 최대우 대기심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반드시 달아나서 승점 석점을 챙겨야만 하는 대전 시티즌이 되겠고요. 서울 이랜드 또한 오늘 승점 석점 승리를 챙긴다면 최근에 좋았던 흐름, 최근 8경기 2승 5무 1패예요. 직전 경기 강원FC에게 2대1로 잡히긴 했습니다만 김영철 해설위원이 언급해준 그대로 최근의 공격력, 지지 않는 경기력이 인상적인 서울 이랜드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는 특히나 주민기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타라바이와 투터보로서 아주 공격에서 막강한 화력을 발휘를 해주고 있고요. 네. 거기에 또한 측면에 있는 서정진이나 김영규, 김영규 선수는 현재 19살이지만 신인인데 최근에 4경기를 출전을 하면서 어린 선수지만 상당히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서정진의 돌파와 또한 미들필드에 있는 김준태나 김동철, 이런 선수들이 주민기 선수와 타라바의 움직임에 따라서 적절한 패스 타이밍이 이루어지면서 골과 연결되는 장면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전이 얼마만큼 수비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서울 이랜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전 시티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서두에 이 관전 포인트를 잡았던 것처럼 오늘 대전 시티즌의 선발 명단은 근래 들어서 가장 안정적이다,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멤버가 출전을 했을 때는 어느 팀과 견줘도 조금 더 어색함이 없이 나름대로 경기력이 굉장히 상승되면서 상대팀을 무력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나 지난 안양전 홈에서의 경기에 구스타프 선수의 활약에 의해서 안양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오늘도 구스타프 선수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보고, 2개월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진대성 선수, 아직까지는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에 대한 어떤 확실한 마무리, 이런 능력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김동찬 선수가 돌파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김동진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고통스러워했었는데요. 자, 김동찬 선수, 대전 시티즌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자원 아닙니까? 그렇죠. 비록 지난 앞선 경기에서 경남에게 4대3으로 패하기는 했지만은 김동찬 선수의 멀티골에 의해서 네. 팀이 살아나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 흐름이 끝까지 지켜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원정에서 4대3으로 패하고 말았는데요. 그렇죠. 자, 원정에만 가면은 왜 이렇게 대전이 무력화되고 굉장히 나약해지는지, 네.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렇습니다. 홈 경기에선 13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대전인데 집 떠나면 이 승점 사냥에서 상당히 힘든 경기력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올 시즌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바로 대전의 가장 어려운 하나의 예. 난관인데요. 원정에서의 승률만 조금만 올려놓는다면 지금 6위권이 아닌 뭐 2위나 3위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만들어내지 모르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좋은 점수를 만들어 놓고 집 밖에 나가면은 그것을 전부 다 잊어버리는 네. 까먹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위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팬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그 가슴을 조아리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자 열렸어요. 자, 타라바이 그대로 때렸습니다. 슛! 오우. 빗나갑니다. 네. 순간 중앙수비가 무너지면서 타라바이 선수의 빠른 발에 의한 돌파력 마무리 슈트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자, 이런 시간에 대전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자 서울 이랜드로서는 이런 기회에서 골을 만들어내면은 오히려 초반부터 경기를 대전 시티를 압도해 나가면서 본인들의 경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서울 이랜드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CNB 스포츠와 함께 문자 이벤트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에 준비된 상품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의 대전 시티즌 응원을 통해서 선수들이 힘을 내서 오늘 경기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010-4540-6004 정보 이용료 없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저희가 생중계를 통해서 예. 지금 문자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또 축구 팬들께서는 저희가 경기하기 전에 항상 경기 관전 포인트를 우리 박현수 기자가 네. 미리 한번 그 읊어줌으로 인해서 저희도 중계하는데 상당히 편안함을 갖고 있는데 자 오늘도 역시 박현수 기자는 관전 포인트를 미리 경기 전에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지 못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현수 기자가 아마 추석날 그 교통사고에 의해서 네. 그 팔이 좀 부상을 심하게 좀 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지만은 이렇게 그 현장에 나와서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원활한 그 몸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현수 기자를 좋아하는 팬들께서는 박현수 기자에게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예.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수들이나 뭐 저희들이나 마찬가지로 부상 없이 좀 시즌을 이어가야 되는 책임도 있고요. 네. 박현수 기자는 어떻게 보면 시즌 아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자 부상 선수들에 대한 그 하나의 마음을 또 본인이 직접 그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부상 선수들에 대한 마음을 본인이 직접 피부로 헤아리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자, 5894님 이야기대로 오늘 부상 없는 경기 선수들 모두 힘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측면에서 골라인 아웃이 됐고요. 코너킥 기회를 이어가게 되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최전방에서 일단 타라바이 선수가 공격을 좀 주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서울 이랜드고요. 네. 타라바이 선수 올 시즌 33경기에서 8골 3개의 도움, 거기에 또한 주민기 선수는 23경기에서 10골에 2개의 도움. 네. 이 투톱의 공격 자원들이 굉장히 그 활동량도 많으면서 골 넣을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골키퍼 펀칭. 자, 그 정면에서 다시 한번 머리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측면으로 공을 돌려놓고 있는 서울 이랜드인데요. 공을 빼앗고 있는 대전 시티즌. 자, 대전이 일단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공을 잃어버립니다. 터치라인 아웃. 서울 이랜드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시작과 함께 서울 이랜드가 공격 라인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것은 나름대로 대전 시티즌을 상대로 해서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서울 이랜드 측에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의 그 라인을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냐면은 이 예. 앞전 경기에서 서울 이랜드가 강원 FC와 경기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강원은 현재 이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강원과의 경기를 보면은 굉장히 라인을 끌어내리면서 수비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좀 공격을 배가시키면서 역습을 노리는 그런 전술적인 변화를 뒀다면은 자 오늘은 그 전술보다는 약간 변화를 둠으로 인해서 공격과 미들필더 또한 그 퍼백 라인을 하프라인까지 끌어올리면서 어떤 빌드업 과정을 미리 사전에 봉쇄해버리겠다는 그런 박건하 감독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코너킥 헤더. 자, 떨어지는 공 다시 한번 머리로 밀어놨습니다만 측면. 자, 라인 나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서울 이랜드 김동진, 김병석. 지금은 손에 맞았습니다. 얼굴. 네. 가격을 당했고요. 자 김동진 선수인데요. 오늘 김동찬 선수 그리고 김병석 선수 두 선수를 모두
모두 다 가격하는 동작이 좀 있었는데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상대 팀 선수들이 김병석과 김동찬만 대전 선수들 중에 무력화 시켜놓으면은 네. 쉽게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김동찬과 김병석에게 강한 압박을 통해서 어떤 경기력을 뭔가 감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기선 제압도 상당히 중요한 기싸움이 네. 펼쳐지고 있습니다. 측면 후방에서 장클로드 일단은 높게 앞서 김영철 해설위원이 언급해준 그대로 이 라인을 상당히 끌어올려놓고 있는 서울 이랜드인데 네. 그렇게 되면 본인들은 본인들 경기를 공격적으로 펼치면서 상대방의 플레이를 봉쇄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흐름을 대전 선수들은 빨리 간파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은 대전으로서는 단순한 플레이보다는 상당히 패스 게임을 위주로 하면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상대가 나왔을 때는 이제 짧은 패스보다는 좀 더 길게 상대를 좀 더 많이 뛰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끌어올리다 보면은 뒤에 공간이 또 배후 공간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 배후 공간을 얼마만큼 대전으로서는 이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물론 빠른 발을 갖고 있는 진대성과 네. 또한 돌파 능력이 있는 구스타프 선수, 거기에 또한 어떤 공간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김선민 선수,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과 활동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빈 공간으로의 공을 잘 돌려놔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선 중원에서 황인범 선수 그리고 오늘 역시 김병석, 김선민 세 명의 선수의 볼 배급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원정에서의 경기보다는 최근에 보면 홈에서는 굉장히 그 경기력이 어느 팀도 쉽게 이기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 상대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그러면서 또한 선수들의 경기력이 살아남음으로 인해서 네.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해놨다가 결국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정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까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빨리 극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측면 크로스 일단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기회를 가져가는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사실 지난 경남전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면은 네. 너무 승격에 대한 간절함도 없는 그냥 맹목적으로 연습 게임을 하듯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형편없는 경기력이었다, 이렇게 진짜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에는 물론 최민식 감독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죠. 중요할 때 물론 경기력도 중요하지만은 경기력을 떠나서 일단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감독이 선수들의 정신력 부장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 정신력과 또한 책임감, 또한 승리를 하겠다는 간절함, 이런 것들이 선수들에게 접목이 돼서 그게 잘 맞아 들어간다면은 의외의 결과로서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헤더! 오! 들어갔어요. 아하. 자. 1대 0을 만드는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칼라이 미첼 선수인데요. 예. 자, 토바고 대표 선수 출신인데, 자,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선수들이 조금 더 냉정하게 상대 공격수들을 아주 철저하게 멘트를 해줄 필요가 있었는데요. 자, 이 방금 같은 경우에는 높이에서 치고 말았어요. 다시 한번 돌아보죠. 네. 칼라일 미첼이 완전히 자유롭게 자, 이 선수에 슈팅을 대해서 했습니다. 지금 수비수는 많이 있지만은 같이 경합해주는 선수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죠. 자, 결국에는 공은 떴지만은 수비수들이나 주위에 있는 선수들은 결국에는 선수가 아닌 관전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네. 일단은 한 골을 내주고 시작하는 대전 시티즌. 네. 전반 10분 서울 이랜드가 먼저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지금 서울 이랜드와 대전 시티즌은 대전은 48점으로 유리되어 있고 서울 이랜드는 7위로서 46점, 승점이 2점 차이 아닙니까? 네. 오늘 대전이 패한다면 이제 순위도 네. 서울 이랜드에게 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5위권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도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대전으로서는 오늘 경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번 중계를 해드릴 때 김영철 해설위원이 언급해준 그대로 초반에 이 경기를 푸는 모습들이 참 중요한데 전반 10분 동안에 대전 시티즌의 공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시 초반에 이 선을 많이 올렸던 서울 이랜드 박건아 감독의 작전이 일단은 실효적으로 좀 네. 자, 일단은 쳐내고 있는 골키퍼 김영광 골키퍼입니다. 자, 황인범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과감하게 한번 보여줬는데요. 네. 이런 슈팅들이 좀 많이 나와야 할 대전 그렇습니다. 시티즌이에요. 뭐 황인범 선수야 박스 근처에서 앞에만 비어 있다면은 왼발 오른발 가릴 것 없이 강하게 중거리 슈팅으로서 골을 만들어내는 기회들이 많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오늘도 황인범 선수에게 중거리 슈팅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 김영광 골키퍼가 지킵니다. 코너킥. 자, 헤더 일단 걷어냈지만 측면으로
머리 위쪽으로 타고 넘어갔습니다. 자, 구스타보가 직접 던져 놓습니다. 황인범 리턴 받고 있는 구스타보 측면인데요. 부상에서 돌아온 구스타보. 최근 경기력에서 구스타보의 유무, 이 존재 여부에 의해서 경기력이 상당히 많이 갈렸어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자, 진대성. 사실 시즌 아웃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걱정이 많았었던 진대성인데 그래도 반갑게 또 돌아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쨌든 대전이 좀 더 활기를 띠고 어떠한 공격적인 부분에서 수비보다는 공격에 대한 무게감을 두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진대성과 구스타프 선수는 대전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일단 수비 측면 김혜식인데요. 넘어져서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짧게 경기를 풀어가는데요. 경기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울이 아닙니다. 전방으로 김동찬 바라봤습니다. 자, 김동찬 발을 쭉 뻗어서 오른발로 잡아놨지만 네. 터치라인 아웃. 자, 지금도 중간에 구스타보를 거치지 않고 전방으로 뿌려지다 보니까 김동찬 선수에게 부담이 좀 따랐던 연결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다른 경기에 비해서 오늘 서울 이랜드 선수들이 대전을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경기 내용을 보면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대전 선수들 역시 이렇게 상대가 전방 압박을 통해서 강하게 맞닥뜨리는 상황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 대해서 지금 적응들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어떤 그 미들필드에서의 페이스 게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게도 못 나가고 짧게도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자, 오른발 슛. 네. 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것을 빨리 선수들끼리 이 흐름이 상대가 강하게 나올 건지 아니면은 상대가 지키면서 본인들의 어떤 진영에서 기다리는 건지 이걸 빨리 간파를 해서 거기에 맞는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네. 또한 여기에 대해서도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은 조문식 감독도 빨리 상황 파악을 선수들에게 전달을 해서 자, 짧은 패스보다는 좀 더 라인을 높이는 상대에게 측면을 이용한 그런 플레이, 그러니까 즉 구스타포나 진대성 선수가 좁혀 들어오는 것보다는 넓게 벌려 있는 상황에서 네. 공간에 때려놓고 그 볼을 대전 선수들이 취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떨어지는 세컨 볼을 다시 그 대전 선수들이 잡아서 공격에 가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 이랜드 오른쪽으로 타라바이를 바라봤습니다만 길었던 연결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자, 사실 서울 이랜드도 90분 내내 이렇게 전방 압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전방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느 한계점에 다다르면은 체력에 무리가 가고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방 압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까지 대전 선수들이 얼마만큼 버텨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요. 네. 어쨌든 간에 버티기도 이전에 지금 현재 이제 세트피스 과정에서 한 골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 부분을 빨리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것보다는 대전으로서는 빨리 따라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죠. 특히나 서울 이랜드는 지금 이런 좋은 흐름 속에서 더욱더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기 위해서는 추가 득점이 서울 이랜드에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한 골 내주고 시작하는 대전으로서는 2골 넣을 생각하고 뛰어야겠습니다. 네. 빠르게 동점골이 필요한 대전 시티즌이고요. 중간 차단했습니다. 황인범 침착하게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김선민 오른쪽 바라봤고요. 진대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쪽으로 김동찬을 연결을 만들어놨지만 다시 한번 뒤쪽 2대1 패스. 중앙선 부근 측면에서 만들어갑니다. 김혜식의 짧은 연결 리턴 받고 있는 김혜식. 최전방에 구스타보, 반대편에 이동수가 자리를 넓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반대편 바라봤지만 한 번에 주기가 어렵습니다. 자, 경기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래도 볼 점유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고 있는 대전 시티즌입니다. 공을 잃어버렸던 황인범, 중앙에서 이 가교 역할을 잘해줘야겠는데요. 왼발로 찍어서 연결, 절묘하게 이동수 깊은 지역으로 침투. 네. 자, 패스를 올렸습니다만 자, 결국 골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방금 같은 경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전에게 필요한 하나의 그 경기 흐름이거든요. 네. 이동수 선수가 오늘은 이제 미들필드에서 왼쪽 풀백으로 오늘 선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대의 뒤 배후 공간을 누리기 위해서는 양쪽 사이드에 있는 풀백들의 오버래핑이 상대를 좀 더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높이 싸움에서 장클로드가 이겼습니다만 다시 한번 뒤쪽 헤더 길게 중앙선 부근인데요.
짧게 연결 구스타보, 김병석. 자, 이동수의 빠른 연결 황인범. 자, 공을 챙겼습니다. 파울. 김동철 선수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황인범 앞에서 수비에 가담하는 모습이고요. 김병석입니다. 중앙으로 김동찬 전방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선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간격이 생각보다 조금 넓게 또 자리가 잡혀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파고들어야 할 틈으로도 보이는데요. 짧은 연결 구스타보 중앙에 있습니다. 짧게 김동찬 뒤쪽. 자, 오른쪽으로 김선민이 잘 밀어놨습니다. 네, 잘 열어줬고요. 자, 그대로 가도 될 듯. 중앙으로 김동찬 흘려놓습니다. 구스타보 흐름 그대로 이어서 아크 정면 다시 한번 리턴 뒤쪽. 자, 흐름 이어갑니다. 황인범 툭 쳐놓고 반대편 짧게 깔아놨습니다. 크로스 연결. 중앙에서 머리로 끊고 있는 서울 이랜드 역습 기회 가져가는데요. 김병석이 쫓아갑니다. 어깨 싸움에서 앞섰던 김병석 재치있게 공을 잘 지켜놨습니다. 반대편 바라봅니다. 자, 이동수는 전방으로 나가지 못한 상황. 김선민. 구스타버가 오늘 종으로 횡으로 상당히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깊숙한 지역 조금 짧았던 연결인데요. 떨어진 공. 자, 챙겨놓고 있습니다. 대전 시티즌 다시 한번 공을 잃어버린 상황. 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좌우로 흔들어 보려고 했던 대전 시티즌이었거든요. 일단은 파울로 공격권은 넘어갔습니다. 반대편으로 자, 김동진. 자, 그대로 뒤쪽. 온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코너킥이 선언이 됐죠. 네. 자, 양 팀은 물론 뭐 지난해 이제 서울 이랜드가 창단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지난해는 이제 대전 시티즌이 클래식에 있었기 때문에 맞닥뜨릴 기회가 없었고요. 자, 올 시즌 세 번의 맞대결에서 1승 1무 1패. 상당히 그 팽팽한 접전을 펼쳐지고 있는데요. 뭔가 그 두 팀이 만나면은 나름대로 골도 많이 났고 네. 첫 번째 4월 2일 날 원정에서는 2대0으로 패했고 5월 25일 날 홈에서는 2대1로 승리. 또한 7월 23일 날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 그렇죠. 어쨌든 골이 나면서 뭔가 그 상황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자, 뒤쪽 반대편 코너킥. 일단은 홈에서 승리를 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2대1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 골 내주고 있지만 빠르게 따라붙어서 경기 리드를 잡을 필요가 있는 대전 시티즌. 코너킥 기회는 서울 이랜드가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반대편에서 이어지는 공격. 자,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세트피스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상대 공격수를 놔줘서는 안 되고 자, 헤더. 지금도 수비하는 제공력이 과정에서 있어요. 네. 리첼 선수 185cm인데요. 네. 상당히 그 제공권이나 또한 높이, 서전트 저기 그 높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칼라일 미첼. 네. 일단 순간적으로 이 공간을 파고드는 능력도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입니다. 자, 머리에 맞춰놨습니다. 제쳐놨고요. 파울입니다. 김동찬 선수가 측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공격 활로에 변화를 주고 있는 대전 시티즌인데요. 일단 오늘 서울 이랜드로서는 조금 안 되겠다 싶으면은 거칠게도 수비에 가담을 하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잘라놓고 또한 수비를 재정비를 하면서 경기를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스타버 중앙에서 자, 수비를 등져놓고 반대편 장준영 중앙선 부분에서 가까운 쪽으로 자, 센터 서클 지나서 오른쪽 측면 좋아요. 잘 열렸어요. 크로스 연결 갈 듯 올려놓습니다. 뒤쪽 길었어요. 나가지 않았고요. 공격 계속 이어가는 대전 시티즌. 김병석 공격 가담입니다. 자, 뒤쪽에서 파울이 아닌가요? 넘어졌지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 네.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빠르게 복귀해줘야 할 대전 시티즌. 중앙선 부근에서 일단은 잡아놓고 자, 이 공 잡으면 옵사이드거든요.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김병석 선수는 아직 이 그라운드에 좀 넘어져 있는데요. 네. 자, 볼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네. 자, 김병석 선수가 조금 그 뒤쪽에 가격을 받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죠. 네,
이것은 말 그대로 푸싱 아닙니까? 네. 글쎄요, 왜 이 부분에서 이거를 정성적인 플레이로 봤는지.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네. 뒤쪽에서 푸시가 일어났습니다. 네, 이거는 명백하게 파울인데. 글쎄요, 지금 주심인 박병진 주심은 나름대로 네. 정성적인 수비에서 볼을 탈취해내는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상당히 거칠게 나오고 있는 서울 이랜드고요. 대전 시티즈는 이 본인들의 플레이를 할 수 있을 상황을 좀 만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장클로드. 자, 가운데 황인범. 빠른 연결, 조금 길었던 구스타보의 연결. 자, 너무 좁은 공간에서 이제 패스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찔러놨어요. 자, 그대로 몰고 들어갈 듯. 장클로드 앞에 놓고 있습니다. 자, 빨라요. 열렸어요. 슛! 골! 들어갔어요. 자, 멀티골을 기록하나. 네. 자, 두 번째 2대 0을 골을 만들죠.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결국에는 서울 이랜드는 외국인 선수들이 다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타라바이 선수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장클로드 선수를 완벽하게 따돌리고 이제 오른발로 강화 때려서 골을 만들어내는 모습인데요. 타라바이의 개인 기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 상황에서 장클로드 선수가 타라바이를 혼자서 마크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장클로드 선수가 신체적인 조건은 좋지만은 순발력 면에서는 타라바이 선수에게 뒤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타라바이 선수가 본인의 그 개인기를 발동으로 해서 쉽게 골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전반전 23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 2대 0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최근에 서울 이랜드가 달라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자, 구스타보. 전에 그 마틴 네니 감독이 지붕을 잡았을 때는 선수들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경기 자체를 스로우하게 좀 느슨하게 경기를 풀었다면은 네. 지금 박건하 감독이 지붕을 잡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선수들이 경기력도 물론 좋아지고 있지만은 굉장히 와일드해지면서 네. 강한 압박으로 인해서 상당히 독특한 그 재미를 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자, 오늘도 지금 이런 시간에 벌써 이런 강한 압박에 의해서 슛! 골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대전 선수를 조금 더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지금 서울 이랜드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네. 자, 시종일관 축구라는 거는 볼을 또한 그 점유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경기가 이기는 게 아니고, 그렇죠. 비록 점유율은 상대에게 내줄지언정, 자, 축구라는 거는 바로 이제 골로 어떤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네. 자, 좀 더 폭이 크면서 대전 선수들도 좀 더 강한 압박, 또한 그 와일드한 경기 내용, 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또 동구민의 날로 지정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이 대전 시티즌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줬거든요. 응원에 힘입어서 좀 경기를 잘 풀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네. 반대편 이동수인데요. 왼발 슛! 또 골대를 때렸습니다. 자, 떨어진 공 다시 한번 잡아놨고요. 진대성 수비 2명 앞에 놓고 박스 안쪽에 있습니다. 뒤쪽으로 짧은 연결 황인범. 경기 그대로 진행을 시켜요. 구스타보 왼발로 잡아놓고 호흡이 맞지 않았던 대전. 자, 서울 이랜드의 역습입니다. 네. 최전방에 타라바의 꼭지점을 잡아놓고 있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슬금슬금, 자, 야금야금 중앙으로 왼발 슈팅. 자, 골대로 향하는데요. 네. 자,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했죠. 김영규 선수예요. 예. 자, 김영규 선수도 지금 경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인데 지금 현재 나이가 19살이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린 나이 아닙니까? 네. 그동안 경기에 나오는 것보다는 거의 이제 백업으로 있다가 출전을 못했지만 이제 박건하 감독이 지붕을 잡으면서 서서히 이제 팀의 일원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죠. 자, 오른쪽으로 깊숙하게 연결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대로 가는데요. 조금 길었습니다. 네.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진대성까지는 일단 오른쪽 측면 연결을 만들었던 대전 시티즌. 던지기로 공격 이어갑니다. 아마 대전의 축구 팬들은 박건하 감독에 대해서는 잘 알 거예요. 대전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대전 동중과 그렇죠. 또한 대전 상업 정부고등학교에서 네. 축구 선수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측면
짧은 연결 일단 수비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사실 뭐 올림픽 대표팀 그리고 A 대표팀까지도 코칭 스텝으로 있다가 갑작스럽게 또 서울 이랜드 맡았는데 오른발 슛! 네. 골키퍼! 김영광의 선방. 아하. 자, 김동찬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인 강원 때리기 슛이 나왔는데요. 네. 자, 김영광 선수 뭐 골키퍼로서 또한 일가견에 있는 선수 아닙니까? 그럼요. 선수도 했었던 선수고요. 그럼요. 자, 일단은 김영광 선수가 한 2골 정도를 저렇게 막아내고 있어요. 네. 대전 시티즌의 첫 번째 코너킥 찬스입니다. 코너킥으로 첫 골을 내줬으니까 코너킥으로 되찾았으면 하는 대전 시티즌인데요. 자, 헤더. 장클로도 공을 잃어버렸고 터치라인 아웃. 던지기로 공격 이어갑니다. 자, 그 전에 선수 교체. 박건하 감독이 상당히 이른 시점에 선수 교체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안태현 선수가 교체 투입될 상황인데 이렇게 좀 일찍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선수의 어떤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김영규 선수를 빼죠. 네. 김영규 선수를 빼고 네. 안태현 선수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자, 올 시즌 26경기에서 3골 하나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기록을. 자, 경기 그대로 진행. 짱클로드 중앙에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뒤쪽으로 이동수. 자, 중앙에 선수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측면으로 전방. 센터 서클 부분에서 공이 높게 솟아올랐습니다. 떨어지는 공. 구스타보 공격 가담 좋았고요. 이번에 왼쪽으로 진대서 네. 연결 조금 빨랐을까요? 넘어지면서 다리를 부여잡는데 자,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자, 심판이 저런 부분을 잡아주지를 못하네요. 네. 저런 게 바로 그 심판의 감이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냐면 진대성 선수가 2대를 주고 뛰었는데 자, 수비를 보는 선수가 진대성 선수의 뛰는 자리를 미리 진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정상적인 플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도 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시사적인 행위로. 근데 저것을 인플레이를 시킨다는 자체는 글쎄요, 오늘 지금 한 2번의 그 어떤 자, 연결. 판정에 대해서 네. 좀 아리송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주심은요, 주심도 역시 그 경기의 흐름을 끌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또한 그 판정을 내리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그 관전자가 돼서는 안 되고, 네. 자, 판정을 할 때는 뒷생각을 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은 글쎄요, 오늘 지금 주심에 대해서는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경고를 주었고요. 그렇죠. 자, 저것은 이제 시간 지연 행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서울 이랜드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조금만 이제 지연을 하면 바로 이제 경고가 나오는데, 자, 경고 자체도 먼저 이제 볼을 잡았다가 다른 동료 선수에게 전달을 줬기 때문에 먼저 이제 볼을 잡은 선수에게 경고를 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서정진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측면으로 그대로 흘려놨습니다만 선취골을 넣었었던 칼라일 미첼이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8814님의 문자입니다. 자, 양팀 모두 부상 없이 좋은 경기 하기를 바라면서 다른 방송사보다 해설, 카메라 모두 깔끔하다고 또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이 K리그 클래식 챌린지 모두 떠나서 전문 스포츠 채널이 아닌 이상 지역 방송에서 이렇게 편해 중계 그리고 홈팀을 응원해주는 중계가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참 CNB 스포츠와 이 대전 시티즌의 관계 상당히 의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동찬 오른발 골키퍼 펀칭 또다시 막았습니다. 살아있는 공 박스 안쪽인데요. 황인범 뒤쪽으로 돌아봤고 자, 한번 제쳐놓고 그리고 흘려놓습니다. 중앙 윗부분 짧게 템포 조절하고 있는데요. 찍어놓고 연결. 자, 머리로 막는데요. 다시 한번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드리기는 두드리는데요. 네. 자, 두드렸을 때 크게 골대로 향해서 골망을 출렁이어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앞에서 김영광 선수가 모든 것을 지금 커버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결 만들어 놓고 김동찬. 자, 수비 2명. 자, 너무 좁아요. 네. 자, 그리고 센터 서클 부근에 넘어져 있는 대전 시티즌의 선수 구스타보 선수인데 네, 구스타보 선수와 또 서울 이랜드의
그라운드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데요. 그렇죠. 자, 일단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 네, 카라일 미첼인가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김동진 선수인가요? 아, 여기서 공을 주고 돌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돌, 김동철과의 충돌이 네, 있었고요. 김동철 선수네요. 자, 저런 상황이면은 무릎 쪽에 조금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괜찮다고 일단 사인은 들어왔습니다. 네. 구스타브 선수는 앞으로 뛰어가는 상황이고 김동철 선수는 그걸 또 제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가 무릎이 꺾이게 되면은 큰 네. 부상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큰 부상은 아니기에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급할 것 없는 서울 이랜드는 일단 차분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전 시티즈는 일단 뒤처져 있긴 합니다만 김동찬을 필두로 슈팅이 아주 날카롭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2대0이지만은 한 골이 중요하거든요. 대전으로서는 네. 일단 한 골을 따라가야 이제 또 다시 한 골을 만들어냈을 때 동점골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연속해서 김동찬 선수의 그 감아 때리기 슛이 계속 골대로 인해서 어떤 공격에 대한 그 활로를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결정적이었을 때 그 김영광 선수의 선방이 어떤 골과 연결될 수 있는 분위기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놓지는 않습니까? 네. 자, 나가지 않았어요? 진대성의 연결. 자, 황인범 두 명 사이 파울이죠. 자, 황인범 선수도 최근의 경기를 보면은 경기가 풀어지지 않다 보니까 본인이 볼에 대해서 소유 또한 드리블이 굉장히 길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은 사실 이 드리블 자체는 저희가 이제 축구를 하면서도 상대 박스 근처에서는 충분히 뭐 드리블을 한다든가 개인 돌파를 할 수 있는 체력을 완전히 소진시켜가면서 할 수 있지만은 중원에서는 무리하게 드리블을 해봐야 본인의 체력 소모만 되지 어떤 팀의 큰 그 활력소나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볼에 대해서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일단 게임을 동료에게 연결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연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볼에 대한 그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드리블을 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왕왕 보이고 있거든요. 네. 김봉래 리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으로 타라바이 짱클로드. 대전 시티즌 한 번에 길게 진대성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자, 네, 머리로 흘러갔는데요. 자, 골키퍼 김영광의 선방이 여러 번 대전 시티즌 네. 앞을 가로막는군요. 자, 적절하게 나와서 잘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노련하죠. 그럼요. 자, 김봉래 선수 서울 이랜드 오른쪽 사이드백 27번을 달고 있는 이 선수도 원래 본 소속은 제주 아닙니까? 그렇죠. 자, 올해 이제 임대로 와서 지금 현재 서울 이랜드의 그 포백에서 오른쪽 수비를 봐주고 있고 거기에 또 마침 지금 진대성 선수가 그렇죠.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진대성 선수와 지난 시즌까지만 제주에서 같이 한 유니폼 입었죠. 네, 예. 같이 이제 생활을 했던 양 선수인데요. 진대성은 올 시즌 대전으로 임대로 왔고 김봉래 선수는 서울 이랜드로 임대로 와서 지금 양 팀에서 좋은 플레이들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방에서 한 걸음씩 전진해 올라갑니다. 전반전 끝나기 직전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한 골을 먼저 만드는 것이 대전 시티즌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가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자, 대전 시티즌의 공격.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공을 돌려놓지 못하는데요. 터치라인 아웃. 다시 한번 대전 시티즌의 공격권. 전반전 끝나기 직전 과연 한 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요. 대전 시티즌. 잘 끊었습니다. 이동수. 자, 이제 전환을 좀 해야 할 텐데 황인범. 거칠게 다가오는군요. 네. 빠르게. 자, 방금 같은 경우도 황인범 선수가 패스 타임이 늦었어요. 네.
진대성 중앙에서 공을 빼앗깁니다. 중앙으로 연결. 자, 서울 이랜드. 자, 이번에 왼쪽 측면인데요. 툭 쳐놓고 서정진. 안쪽으로 연결. 깊숙한 지역 그대로 깔아서 골키퍼. 지금도 대전 시티즌의 수비 라인을 모두 무력화시킬 정도로 날카로운 연결이에요. 네. 자, 너무나 쉽게 뒤 공간을 내주는 모습이었죠. 네. 자, 저런 모습은 자, 수비수들이 너무 공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들이 배우로 뛰는 거에 대해서 누가 마크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공간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아, 그렇군요. 자, 후방에서 장준영, 김병석, 장클로드 3명의 선수가 이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측면으로 양쪽 풀백 자원들이 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공격 양상을 만드는 대전 시티즌. 네. 가까운 쪽으로 구스타보가 이제는 측면까지 가 있습니다. 장준영, 이동수까지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네, 좋아요. 흐름 좋습니다. 툭 쳐놓고 오! 자, 파울 아닌가요? 경기 그대로 진행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도 주심의 판정은 조금 아쉽기만 합니다. 우선은 공을 바깥쪽으로 굴려놨습니다. 글쎄요. 태클을 넣는 과정에서 수비수가 먼저 공을 건드렸다고 해서 이제 정상적인 플레이를 봤는데요. 네. 자, 느린 장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보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잘 이동수 선수가 빠져내 갖고 공을 먼저 건드리고 난 이후에 글쎄요, 이 장면은 파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공을 건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동수 선수의 발목 쪽에 이제 발이 닿는 모습인데요. 먼저 터치를 했던 것은 이동수였고요. 네. 그리고 나서 태클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오늘 경기의 주심인 박병진 주심은 경기를 그대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선수들도 빨리 주심에 대한 성향을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네. 자, 애정한 파울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냉정하게 이제 경기를 흐름을 끊지 않고 계속 경기를 속행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대전으로서도 서울 이랜드 선수들에게 강한 압박을 통해서 사전에 뭔가 봉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연출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경기를 보면 굉장히 밋밋한 네. 대전 선수들은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심은 일단 끝까지 일관성을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센터 서클 부근. 자, 서울 이랜드 선수들을 끌어내리고 있는 대전. 자, 대전 시티즌. 중앙에서 다시 한번 전개 작업을 펼칩니다. 김병석 직접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측면. 자, 황인범. 김동찬. 자, 빠르게 전진을 하지 못했었고요. 장클로드 급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는 대전 시티즌인데 이럴 때일수록 이 노련한 베테랑 선수들의 팀의 분위기를 잘 잡아줘야겠습니다. 네. 또한 완급 조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자, 밀어붙일 때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또한 한 템포를 죽일 때는 또 죽여줘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린 선수들보다는 고참 선수들이 어떤 경기 흐름을 좀 더 읽어가면서 팀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네. 사실 워낙 이른 시점에 두 골을 실점한 상황인지라 대전 시티즌도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홈 경기에서 이렇게 끌려갔던 경기의 기억이 시즌 초반 조금 어수선할 때 빼고는 없었던 대전 시티즌인데 네. 최근 13경기 9승 4무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홈에서 강세인데요. 자, 구스타보 흘려놨어요. 좋아요. 기회 열렸어요. 좋아요. 기회 왔어요. 자, 뒤쪽 다시 한번 구스타보 수비 끌어놓고 반대쪽 못 보고 중앙을 봤습니다. 자, 발등으로 살짝 얹혀놨는데요. 다시 한번 황인범. 자, 다시 구스타보 왼발 슛! 골키퍼 이번에도 쳐냈습니다. 김영광이 계속해서 서울 이랜드를 지킵니다. 네. 자, 구스타프 슈팅도 굉장히 날카롭지 않았습니까? 네. 중앙에서 상당히 거리도 있었습니다만 용감하게 슈팅을 가져갔었는데 네.
김영강 선수가 노련함을 보여주고 있군요. 자, 계속해서 지금 서울 이랜드의 골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네. 조금 짧고 낮았는데요. 김병석 잘 굴려놨고 측면 호흡이 좀 맞지 않았군요. 나가지 않았고요. 구스타보 아하 공을 빼앗고 있는 서울 이랜드 역습 기회입니다. 태클 피했고 템포 조절하고 있는데요. 반대편 길게 봤습니다. 깊숙한 지역으로 공을 뿌려놓습니다. 네. 주민규 장준영이 일단 차단을 하면서 흐름을 한번 지연시켜 놓고 있는 대전 시티즌. 전반전도 정규 시간 3분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길게 뿌려놓습니다. 오른쪽 주력 대결인데요. 오른쪽 깊숙한 지역 끝까지 따라갑니다. 자, 교체에 투입된 선수죠. 안태현 선수인데요. 공격권을 따내는군요. 측면 깊숙한 지역에서 던지기 공격을 만들어가는 서울 이랜드 FC. 자, 휘슬이 울렸고. 네. 자, 볼을 들이는 과정에서 예. 볼을 터치하는 과정에 이제 몸에 손에 맞았다 해서 이제 그렇죠. 핸들링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최후방 박정 골키퍼 길게 뿌려놓습니다. 자, 경기가 그대로 진행이 되죠. 김동찬. 자, 높이 싸움에서 칼라일 미첼이 공을 높게 다시 한번 헤더. 김병석 자리를 잘 잡았고요. 장클로드. 자, 오른쪽으로 김혜식을 바라봅니다. 중앙으로 구스타보 있고요. 최전방에는 김동찬이 있습니다. 자, 과감한 돌파를 시도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공을 잃어버립니다. 약해요. 네. 자, 김혜식 선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김혜식 선수가 최근에 보면 오른쪽과 왼쪽 그 풀백 자리를 많이 소화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차단 구스타보. 자, 양쪽 사이드를 바라봤고 조금 길었는데 끝까지 공을 지키고 있는 구스타보. 직전 홈 경기였던 안양전에서 구스타보 초반 전반전은 거의 100점 만점에 100점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공을 빼앗는 과정에서 착지하면서 이 발목에 부상이 좀 있었는데 오늘 몸 상태는 그 좋았던 경기력보다는 완벽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구스타보거든요. 중앙에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 자, 전반전 종료 직전에 과연 한 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긁어내면서 한 골 차와 두 골 차. 사실 초반에 두 골 실점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부담이 좀 따르는 대전 시티즌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끝나기 전에 2대0보다는 2대1이 대전으로서는 낫거든요. 예. 추가 시간은 2분이 더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규 시간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 구스타보 굴절되면서 골키퍼 품에 깊숙하게 하지만 정면으로 정직하게. 골키퍼 박주원. 최후방의 장준영. 장클로드도 측면으로 치우쳐 있는 상황. 김병석 줄 곳이 마땅치 않은데요. 김선민. 자, 결국 공을 빼앗고 있는 서울 이랜드. 중원 싸움에서 볼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김준태. 측면 장클로드 강력한 수비. 짧게 중앙인데요. 중앙선 부근 뒤쪽으로 실수가 있어요. 사실 김영강 선수가 여러 차례 선방을 해서 그렇지 이 서울 이랜드의 수비 라인이 시즌 초반보다 안정됐다고 해도 그래도 틈이 좀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두 번의 김동찬 선수의 완벽한 슈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그만큼 나름대로 이제 수비의 공간이 헐거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렇죠. 분명 틈이 있습니다. 대전 시티즌이 그 틈을 좀 파고들어야 한 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요. 자, 감각적으로 툭 올려놨습니다. 이동수. 오른발로 짧게. 자, 호흡 맞춰놨어요. 진대상 떨어지고. 열렸어요. 진대상! 들어갔어요. 1대2 대전 시티즌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자, 순간 하나의 작품이 나왔죠. 네. 자, 이동세에서부터 시작된 패스가 김동찬 선수에게 스루 패스가 들어갔고, 김동찬 선수가 그것을 돌아 뛰는 진대성 선수에게 아주 강박적인 패스에 의해서 마무리 짓는 진대성 선수입니다. 부상에서 있었어요? 들어와서 네. 부상에서 들어와서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진대성 선수네요. 진대성 선수가 이 골잡이인 것이 골키퍼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강력하고 왼발로 때려 넣었거든요. 네. 그렇게 여러 번 두드렸던 서울 이랜드의 골망이 결국에는 이제 전반전 끝날 시점에 한 번에 골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 종료 직전에 한 골을 만들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네. 전반 종료됐습니다. 정말 종료되기 직전에 한 골이에요. 이 한 네. 골의 의미가 후반전 분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이 분위기는 예. 서울 이랜드보다는 대전에게 더욱더 선수들에게 활기와 뭔가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놓고 끝나지는 않았습니까? 그럼요. 대전 선수들이 정신력으로 앞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후반전에는 대전 선수들이 좀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기대해 봅니다.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두 팀 진영 맞바꿨습니다. 서울 이랜드 FC가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팀 대전 시티즌입니다.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주도권을 잘 지켜야 할 대전 시티즌. 한 번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타이밍의 패스 연결이 돼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탈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만큼 볼을 갖고 있으면은 2명, 3명. 요즘에 축구는 시간과 공간의 싸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 네. 네, 그만큼 뭔가 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보다도 먼저 패스를 하고 도망가면서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쉽게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김동찬. 네. 자, 리그에서 김동찬 선수의 이 골 감각 챌린지 무대를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선수거든요. 자, 올 시즌 벌써 34경기에서 18골. 그렇죠. 거의 득점을 혼자서 쥐락펴락 하고 있는 그런 김동찬 선수인데요. 네. 자, 오늘도 기회는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한 2번의 결정적인 슈팅이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또한 김영광 선수가 있다 보니까 네. 쉽게 골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아니었어. 자, 기회스 샷! 야, 빗나갑니다. 자, 순간 서울 이랜드 수비수가 골 처리를 하는데 조금 비스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자, 전반 종료 직전에도 칼라이 미첼의 이 걷어내는 과정이 불안했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 미첼 선수 불안한 수비를 보여줘요. 자, 거기에 대해서 김동찬 선수도 준비를 하고 그렇죠. 그 볼이 흐름을 쫓아갔지만은 미처 발에 닿지 않았어요. 자, 흐름 이어갑니다. 코너킥. 자, 머리 맞지 않고 뒤쪽. 공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머리로 돌려놓습니다. 네. 아,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박건하 감독. 네. 팀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감독들, 젊은 감독들 중에 한 명이에요.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 지지 않는 경기력으로 후반기 승점 사냥을 제법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 시티즌 최문식 감독도 젊은 감독인데 어떤 열정과 패기가 또 승리로 이어질지 두 팀 감독들의 지략 대결도 끝까지 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네. 자, 감독들이 K리그 클래식에서는 지금 현재 순환 시대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자, 얼마 전에는 또 최진철 감독이 포항에 지병을 놓고 예. 최순호 감독이 이 팀을 또 다시 만들었고요. 네. 김학범 감독도 얼마 전에 이제 또 성남에서 지병을 놓고 구상범 감독 대행이 지금 현재 팀을 맡고 있고. 네. 자, 이렇게 이제 감독들의 어떤 그 순환 시대를 맡고 있는데 사실 팀 성적이 꼭 그 감독의 어떤 그 영향에 의해서 성적이 난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일단 팀이 경기력이 좋지 않고 성적이 나빠지면은 모든 책임이 이제 감독들에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현대 축구에서 보면은 왕왕 있거든요. 네. 자, 물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런 시간에 감독 교체를 통해서 뭔가 분위기 세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번 감독에게 맡겼으면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고 써야 된다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 기회를 뭔가 개선을 해가면서 팀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또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감독들 아마 직접 피부로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 선수들보다도 더 피가 마르는 건 감독이거든요. 네. 자, 프리킥 기회가 무산됐고요. 오히려 역습 기회 서정진. 자, 열렸어요. 만들어가는데요. 골키퍼 끝까지 따라갔어요. 네. 자, 한 번에 가지 못했고 반대편 바라봅니다. 끝까지 수비에 집중력이 필요한 상황. 이랜드의 공격. 자,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자, 김준태 선수인데요. 네. 자, 순간 수비수들이 상대의 공격수를 막 하는데 조금 방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최문식 감독이 프리킥 기회 때도 정말 소리를 높이고 제자리에서 방방 뛰어가면서 선수들을 독려했거든요. 네. 최문식 감독을 보면은 물론 뭐 다른 감독도 마찬가지지만은 같은 그 축구인으로서 네.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네,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면은 팀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감독은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 팀에 있는 선수들이 그걸 흐름을 쫓아주지 못했을 때 그건 감독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은 그 모든 그 흐름을 이제 선수들보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감독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본인도 참 시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도 보면은 이 마음을 네. 어떤 사람이 이 진정된 이 진솔된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지 네. 저는 충분히 이 마음을 지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코너킥. 자, 불안하게 걷어내고 있는 서울 이랜드. 박스 안쪽에 여전히 공이 머물고 있습니다. 떨어진 공 구스타버가 빼앗았고요. 김동찬이 뒤쪽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너킥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진대성 선수의 끊임없는 이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렇죠. 먼 거리인데요. 한쪽으로 찍어놓고 장클로드 네. 가슴 받았어요. 장클로드. 오! 자, 오버 헤드킥을 한번 노려봤죠. 네. 자, 자클로드 선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본인이 가슴 추리병을 해놓고 떨어지는 것 같다가 리턴을 할 건가 아니면은 좀 생각이 조금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은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선수 아닙니까? 확실한 것은 장클로드가 이 높은 신장을 이용해서 박스 안쪽에서는 공을 따낼 수 있고, 그렇다면 두 번째 공격으로 이어가는데 좋은 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새로운 전술이 될 수도 있는 장클로드의 위치 선정인데요. 자, 오른쪽에서 속도를 한번 높여보지만 수비가 먼저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수비 맞고 나가면서 공격권을 따내는 서울 이랜드 FC. 끊임없이 김병석 선수가 선수들 위치를 잡아주면서 수비 라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운드 시켜서 연결. 자, 저렇게 압박하니까 공이 한 번씩 흘러가거든요. 결국엔 공격권을 지켜냈습니다. 네. 황인범 선수의 재치 있는 창의적인 연결을 다시 한번 기대하게 하는 후반전. 2대1 여전히 전반전 흐름이 스코어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후방으로 박종 골키퍼. 자, 공격권 따내는 대전시티즈 길게. 좋아요. 패스 좋았어요. 진대성 선수 힘 좋아요. 빨라요. 진대성 돌파 시도. 공을 잘 잡아놨습니다. 측면 돌파 시도하는데요. 오, 지금 좀 민 거 아닌가요? 네.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자, 상대 수비의 가랭이를 보고 볼을 한번 빼내려고 했는데요. 네, 김병석. 중앙으로 황인범. 짧게 연결 구스타보. 어깨 싸움에서 앞서 있습니다. 서정진. 서울 이랜드 본인들의 진영에서 공을 돌리는데요. 장클로드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공을 따냈고요. 역동작으로 일단 공을 꺾어냈어요. 다시 한번 김병석, 김선민. 가까운 쪽으로 황인범 선수 위치 파악했고요. 자, 전방에 중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선수가 없는데 김동찬도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 측면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김혜식이 뜁니다. 김혜식이 가요. 김혜식 갑니다. 조금 긴데요. 끝까지 뜁니다. 끝까지. 네. 네. 잡을 수는 없었군요. 자, 시도는 좋았거든요. 네. 자, 공격수로 있는 진대성 선수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그 빈 공간을 김혜식 선수가 노려보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것을 놓치지 않고 김선민 선수가 패스를 했지만 이제 패스 자체는 조금 길었는데요. 이 시도는 상당히 위협적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최문식 감독.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수월하게 경기를 풀려면 후반 초반에 중반이 되기 전에 좀 동점골이 나와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길게 장클로드. 다시 한번 머리로 돌려놓고 있는 김봉래. 자, 이동수의 머리 연결. 중앙선 부근 구스타보. 자, 구스타보 선수가 순간 손을 좀 썼죠. 네. 구스타보 표정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었나 뭐 이런 표정도 보여주는데요. 자, 중앙선 부근에서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김준태 프리킥 공격 이어갑니다. 후방으로는 김동진 선수가 가장 최후방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깊숙하게 장클로드 노려내요. 네. 장클로드는 아무래도 코너킥 선취골 내준 장면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존심도 좀 상할 것 같고요. 자, 그 상황에서 글쎄요, 장클로드 선수가 책임을 졌던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죠. 네. 자,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이제 카라밀 미첼이 이제 중앙에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미들필더 선수들이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마크를 해줄 필요가 있었고요. 네. 꺾어놓고 자, 날카로운 연결 중앙으로 장클로드 있습니다. 후반전 서울 이랜드 FC 자 굴절됐습니다. 네. 초반전보다는 빠르게 뛰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네요. 네, 체력적인 부담을 좀 안고 경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짧게 내주고 슛! 네, 김준태 선수예요. 자, 아주 대파할 슈팅이었습니다. 네. 김준태 올 시즌 자신의 첫 번째 골인데요. 네. 어우,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골망을 가르는데요. 3대1을 만들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 달아나는 골을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네, 박주원 골키퍼도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는데요. 잘 맞았어요. 여기서 벌써 볼에 맞는 소리가 경쾌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 소리가 나면서, 자, 박주원 골키퍼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했고요. 다소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슈팅을 때리려는 생각을 골키퍼는 미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제 어떤 패스로 나갈 거라는 거 생각을 했는데, 네. 역으로 이제 밀어놓고 바로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박주원 골키퍼도 여기에 대한 대비가 조금 부족했죠. 하지만은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 아주 그 빨래줄로 그냥 빨려 들어가면서 골과 연결되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현재 이제 3대1이라는 것은, 자, 대전으로서는 다소 좀 버거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은 뭐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44라운드까지 남은 경기는 5경기인데요. 네. 오창현 선수를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수 교체를 하는데 김병석 선수를 빼는군요. 상당히 또 큰 변수를 주고 있습니다. 네. 김병석 선수를 빼고 오창현 선수를 넣는다.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자, 오창현 선수는 원래 그 풀백 자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 오창현 선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글쎄요,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죠. 중앙에 김선민, 자 이동수, 자, 이동수가 올라오나요? 아니면 오창현 선수가? 오창현 선수는 오른쪽 날개 쪽에 또 자리를 잡고 있군요. 네. 상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오창현 같습니다. 바라봤어요. 오창현. 네. 그 앞에서 공이 끊깁니다. 날카롭게 한 번의 연결을 만들어봤었는데요. 뒷공간을 파고들었었던 교체 투입된 오창현. 자, 수비 3명 사이에서도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 대전 월드컵 경기장 찾아서 이렇게 활기차게 뛰는 선수들 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오늘 서울 이랜드 FC 선수들은 상당히 적극적인 네. 경기에 임합니다. 낮게 골키퍼 막았습니다. 자, 방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었고요. 네. 자, 서정진 선수인데요. 아주 좋은 상황을 갖다가 골로 연결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했네요. 대전 시티즌으로서는 일단 지금 박주원 골키퍼의 선방이 너무나도 다행이고요. 코너킥 기회. 타라바이도 공격이 가담해 있고 김선민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를 진두지휘하겠습니다. 코너킥 준비합니다. 서울 이랜드 FC. 왼발로 보냈습니다. 길게 골키퍼 펀칭 뒤쪽. 자, 머리로 절묘하게 돌려놨고, 자 김동찬 그리고 빈 공간. 아하, 2명 사이. 결국 서울 이랜드 FC 중앙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기회 가져갑니다. 찍어놓고 연결, 한 번의 연결인데 온사이드예요. 온사이드예요. 골키퍼. 네. 골키퍼 일단 박주원 골키퍼 선방이에요.
자, 지금은 최종 수비 라인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병석 선수가 없는 상황 속에 네. 풀백 라인인데요. 자, 순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른쪽 측면 짧은 연결. 자, 중앙을 바라봤고요. 계속 두드리는데요. 수비 4명 사이 오른쪽 측면 크로스 올립니다. 날카로운 연결. 네. 발끝에 닿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골을 노리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예요. 대전 시티즌으로서는 빠르게 이 위기를 좀 타개해야겠습니다. 자, 먼 거리 2선에서 짧게 오른쪽 빈 공간. 자, 좌로 우로 공격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 지금 이렇게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서울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퍼펙의 수비보다는 자, 장클로드 선수가 뒤에서 발이 좀 높게 걸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18번의 주민규 선수인데요. 그렇죠. 아, 장크로드 선수가 미안함을 또 전했고요. 저런 모습 보면은 한국 사람 다 된 느낌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대전의 어떤 공격과 수비에서 원활하게 숨통이 튀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보면은 황인범이나 김선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볼을 잡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패스나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상대의 그 공격수를 마크하는데 좀 느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거든요. 네. 자, 헤더 정면 아크 정면 오른발 골키퍼 박정욱 골키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대의 저지선이 1차적인 부분에서 뚫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남아있는 거는 퍼펙의 위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퍼펙이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빠르게 또 교체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조예찬 선수를 투입시키고요. 김선민 선수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딘지 모르게 미드필더 싸움에서 네. 전반전과 후반전 지금까지의 경기를 보면은 그렇게 싹 위협적이진 못했어요. 네. 김선민 선수를 빼고 조예찬 선수를 투입시키는데요. 조예찬 선수도 그래도 한 골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자, 조혜찬 선수도 올 신인 아닙니까? 예.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20경기에서 하나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김선민 선수가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해서 경기에 나오지 못했을 때 네. 자, 조혜찬 선수가 황인범 선수와 호흡을 맞춰가면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죠. 그렇습니다. 중원에서 이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조예찬 선수인데 과연 이 위기 상황에서 따라가는 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오창현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백으로 들어갔고, 네. 자, 왼쪽에 오른쪽에 있었던 이동수 선수가 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김병석 선수 자리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포지션 변화가 있는 거죠. 네. 자, 적극적으로 압박. 조예찬. 자, 조예찬 효과가 좀 나타났어요. 저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빈 공간으로 연결 만들어놨어요. 황인범이에요. 먼 거리. 자, 수비 앞에 놓고 날카로운 연결. 자, 태클. 하지만 공 잃어버렸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일단은 조예찬 선수가 투입된 이후로 공격의 활기를 좀 찾아가는 대전 시티즌. 던지기 공격. 중앙에 조예찬. 가까운 쪽 구스타보. 측면 바라보고 황인범. 자, 이동수 장클로드. 오른쪽 오창현. 공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공을 긁어냈습니다만 패스 미스예요. 오히려 역습 기회. 네. 서울 이랜드 FC의 기회. 왼쪽 측면으로 속도는 가져가지 못하는데요. 주민규의 연결. 서정진 서두르지 않습니다. 김준태 왼발로 찍어서 길게. 킥이 좋은 선수예요. 오른쪽 측면 낮고 빠르게. 네. 자, 연결이 제대로 되질 못했어요. 조예찬 교체 투입됐지만 빠르게 경기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자, 떨어진 공 뒤쪽인데요. 오창현. 오.
자, 오히려 서울 이랜드 FC의 공격권인데요. 박스 자, 안쪽이요. 열렸어요. 자, 슛! 자, 네. 수비 맞고 굴절 높게 뜬 공. 자, 일단 6탄 방어 오른발 슛. 옆으로 빗나가는 서울 이랜드 FC. 두 골차 리드를 가지게 되면서 체력적으로는 좀 지쳤을지 모르겠지만 심적으로 상당히 여유를 되찾은 서울 이랜드 FC예요. 자, 2대1 상황에서는 3골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다소 대전의 플레이에 후반전 시작과 함께 좀 더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네. 결국에는 김준태 선수의 중거리 슈팅으로 인해서 3대1로 만들어내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또한 분위기를 서울 이랜드 쪽으로 잡아오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축구에서는 전체적인 점유율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골과 의해서 선수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도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축구는 골이 승부를 결정짓는 스포츠입니다. 후방에서 한 번에 찔러주는 연결, 떨어지는 공 그대로 흘러가요. 네. 급하게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모습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려야 할 대전 시티즌인데요. 칼라일 미첼이 걷어낸 공 코너킥 기회 이어갑니다. 자, 9675님 해설이 빈틈없이 깔끔하다고 감사합니다. 떨어지는 공 측면, 자, 다시 한번 올라와야 되겠죠. 크로스 연결 헤더. 자, 높게 떴습니다. 다시 한번 박스 안쪽. 반대편에서 머리로 연결 짓고 있습니다. 돌아서는 과정. 후방에서 좀 길었는데요. 진대성 압박 성공했어요. 자, 열렸어요. 흘러가는 공 넘어지는데요. 자, 경기 그대로 진행. 타는 살아있고 흘러가는 공 슛! 골! 장클로드예요. 3대2입니다. 2대3 한 골차. 다시 따라가는 대전 시티즌. 네. 장클로드 자신의 시즌 2번째 골입니다. 자, 장클로드 선수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자, 포기하지 않고 하나의 집중력을 갖고 끝까지 본인이 골에 도전을 하면서, 자, 공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서 골을 만들어내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볼이 맞고 우왕좌왕한 상황에서 튀어나왔고요. 네. 자, 이게 이제 김동찬 선수와 김영광 선수가 서로 겹치면서 진대성 선수. 네, 진대성 선수에게 갔고, 이게 또한 이야. 진대성 선수가 헤딩으로 떨고 놓은 게 장골로드 선수 앞에 가면서 몸을 사리지 않고 넘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자, 골과 만들어내는 장골로드 선수입니다. 올 시즌 2번째 골 아닙니까? 그럼요. 자, 지금은 필드 골이 또 기록이 됐고요. 파울.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쫓기는 분위기가 되는 서울 이랜드 FC고 추격하고 있는 대전 시티즌인데 오히려 이 심적으로 이제는 더 쫓기는 팀은 확실히 서울 이랜드 FC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그 뭐 전술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정신력과 결국에는 체력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두 골 넣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자, 지금 현재 반대쪽에 있는 부산과 고향의 경기는 부산이 현재 2대0으로 이기고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오늘 대전이 만일 서울 이랜드를 잡아낸다고 해도 승점차는 그대로 4점 차이지만은 네. 자, 4점 차이와 7점 차이는 또 분위기가 틀려질 수 있거든요. 매우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끝까지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진대성 수비 4명 사이인데요. 진대성 오른쪽 측면으로 끝까지 돌파 시도. 진대성. 네. 자, 결국에는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도 대전 시티즌 선수들 이를 악물고 응원에 힘입어서 뛰고 있습니다. 넘어져서도 공을 끝까지 연결을 짓는 모습들, 집중력, 끝까지 또 돌파를 해서 코너킥 공격 기회를 만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동점골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뭐 결과는 이제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네. 자, 바로 이런 부분이 선수들이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 3대1로 지고 있다고 해서 쉽게 경기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물어뜯고 늘어지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는 비록 설사 팀이 패했다고 해도 팬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하고 다음 기회를 또 도모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짠하는 그런 모습들, 애정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홈경기 이기기를 또 응원해주고 있는 4610님, 대전 시티즌 파이팅을 외쳐줬습니다. 자, 황인범 선수 일어났고요. 대전 시티즌을 상대로 서울 이랜드 FC가 한 골 앞서 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지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김준태 반대편으로 왼발 오른발 모두 다 잘 쓰는 선수입니다. 뒤쪽 짧은 연결. 자, 1패스 연결됐고요.
서정진. 자, 그리고 네. 이 개인 기량이 너무 좋은 뛰었어요. 신상민이에요. 안쪽으로 날카롭게 연결을 지으려 했지만 장클로드 벽에 걸렸습니다. 자, 수비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대전 선수들이 집중력을 갖고 끝까지 이 공격에 가담해주고 있는 상대 선수들을 마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1차적으로 앞에 있는 선수는 마크를 해주지만은 이 선수가 제2 동작 또한 제3 동작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볼에 시야를 두고 있다 보니까 다시 움직이는 선수를 갖다가 마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느슨해지는 그럼으로 인해서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후반전 들어서 빠르게 교체 카드를 뽑아들었고 오창현에 이어서 조예찬, 오른쪽 측면에서의 변화를 주도했고 진대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오른쪽 측면 빠르게 공격을 전개해보고 있는 대전 시티즌입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공격 펼치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 오늘 왼쪽 측면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민규의 연결, 뒤쪽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심상민. 측면 라인 따라 연결인데요. 그대로 돌파 시도하고 있어요. 주민규 크로스 연결 성급했습니다. 자, 마무리가 좋지 못했고요. 네. 자, 방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비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하면은 수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구스타보 오랜만에 공을 잡았습니다만 다시 네. 한번 공을 뺏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왼쪽으로 주민규. 경기를 보면 구스타프 선수가 완전히 지금 서울 이랜드 선수들에게 네, 묶여 있는 헛사였죠. 모습이거든요. 네. 자, 공격권 대전 시티즌. 점점 더 구스타보에 대한 견제, 모든 팀들도 마찬가지로 좀 강해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구스타프 선수가 그러니까 구스타프 선수에 대한 마크가 그만큼 이제 경기를 통해서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스타프 선수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구스타프 선수가 그 자리를 비워줬을 때 네. 다른 선수가 그 공간을 차지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구스타프 선수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선수.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뭔가 수비하는데 다소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꼭 구스타프 선수에게 볼을 연결해 주는 것보다는 구스타프 선수가 볼을 받는 듯 하면서 빈자리를 만들어 줬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미드필드에 있는 황인범이나 지금 교체에 들어간 조혜찬 선수가 그 공간을 노려볼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골키퍼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 10명, 그리고 그 사이에 구스타보에게 선수들이 집중된다면 2명, 3명 빈자리가 더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태클이 좀 깊었어요. 서울 이랜드의 세 번째 골의 주인공 김준태 선수인데 일단 조혜찬 선수에게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상당히 터프한 선수예요. 한 골차 승부 추격하고 있는 대전 시티즌. 빠르게 동점골을 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골의 주인공 장클로드. 후방에서 프리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길게 뿌려놓습니다. 떨어지는 공 바깥쪽으로 구스타보 던지기. 자, 스로인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구스타보. 가까운 쪽 황인범 반대쪽을 봤어요. 뒤쪽으로 흘러가는 공. 자, 방금 같은 경우에도 황인범 선수의 볼 터치가 길었거든요. 그렇죠. 자, 중원에서는 볼을 잡으면은 뭐 거의 1초 안에 한 10m, 20m 있는 선수들도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해오기 때문에 네. 패스 타이밍을 좀 더 빨리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장클로드 오른쪽 진대성. 자, 그 정면 하지만 칼라일 미첼. 오, 정확하게 걷어내지 못했고 타라바이 직접 옵니다. 장준영 앞에 있어요. 빠르거든요. 타라바이 연결 주민규 먼 거리 슛. 네. 높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패스 게임이나 중원에서의 흐름을 또한 그 수비 라인을 허물기에는 다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어려움이 대전으로서는 있어 보이니까 네.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 또한 포지션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강구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체 명단에는 또 뭐 박대훈 선수도 좀 있고요. 네, 그렇죠. 자, 어수선한데요. 다시 한번 대전 시티즌. 서울 이랜드 FC 신영이 있습니다. 뭔가 그 신장적인 면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선수가 아직까지는 이제 공격수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창현. 뭔가 수비 라인을
이동수 선수를 끌어내리고 거기에다가 김동찬 선수와 장클로드를 투톱으로 배겨놓고 오, 네. 나머지 이 진대성이나 구스타포, 황인범, 조혜찬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제 사사이 전술로서 뭔가 좀 더 전술적인 부분을 좀 더 가볍고 쉽게 단순하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지금 너무 패스 게임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서울 이랜드 선수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읽히죠. 네. 쉽게 어떤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클로드 선수가 현재 신장적인 면에서 194cm라는 것은 오늘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 선수들과 포함해서 가장 신장이 좋은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또한 그 제공권이 있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카라일 미첼하고 뭔가 경험을 벌일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볼이 떨어졌을 때 김동찬 선수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현재 대전의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일 수 있는, 하지만 한 번쯤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어요. 네, 굳이 뭐 보면은 서울 이랜드에도 높이를 이용한 어떤 고공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클로드 선수를 굳이 중앙 수비에 지금 박아놓을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팀이 이기고 있다면은 모르지만은 현재 지금 3대2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좀 더 압박하고 위협적인 모습을 연출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그 부분인 것이 현재 서울 이랜드의 세 골은 어찌 보면은 개인 기량에 의한 분위기 아닌가. 그렇죠. 그렇다면 팀 플레이로 좀 맞서야 할 대전 시티즌인데요. 자, 야금야금 들어가는데요. 김동찬. 일단은 공을 소유해 냈고요. 넘어졌어요. 하지만 뒤쪽에 동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이 측면적으로 나갔을 때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올리지 못한다는 게 자, 대전으로서는 다소 조금 취약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패스 게임을 하게 되는데, 사실 패스 게임을 하면서 상대의 헐거진 수비를 허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지만은, 자, 최근에 축구를 보면은 이 수비는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그 수비 벽이 탄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콘크리트 벽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것을 무너뜨리기, 또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단순한 플레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몸이 좀 무거웠던 구스타보, 발이 묶여있던 구스타보를 뺐고, 그리고 박대훈 선수 세 번째 교체 카드로 투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박건하 감독은 서울 이랜드 FC 교체 카드로 타라바이를 쉬게 해주고요. 네. 그리고 유창현 선수를 투입을 시키는군요. 네, 유창현 선수도 올 시즌 10번의 경기를 출전을 했죠. 네. 오늘 두 번째 골을 넣었던 타라바이를 뺐습니다. 역시나 공격적인 면에서 변화를 줬는데요. 자, 옵사이드입니다. 공을 정지시켜놓고 다시 출발하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조금 길었습니다. 네. 공을 빼앗깁니다. 자, 역습이죠. 자, 전혀 따라가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 측면 장클로드 앞에 놓고요. 먼저 걷어내는 장클로드 뒤쪽으로 다시 한번 서울 이랜드 FC, 오랜만에 대전 시티즌 진영에 있습니다. 크로스 연결, 오, 헤더. 네, 자, 지금은 슈팅하는 장면에서 조금 위험했던 장면이에요. 장준영 선수였고요. 네, 자, 방금 전에 교체에 들어간 유창현 선수죠. 네, 유창현 선수인데요. 자, 여기서 크로스가 있었고 공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네, 네, 자칫하면 큰 부상으로 갈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걷어냈고요. 자, 머리 맞고 떨어진 공. 후반전 3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점수는 3대2, 2대3으로 대전 시티즌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 골차 리드를 잡고 있는 서울 이랜드. 경남전에서도 3골을 만들었었던 대전 시티즌인데 결국에는 4대3 경기가 끝나고 말았는데요. 오늘도 한 골차 이 리드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김동진 여유있게 왼쪽 측면으로 길게 뽑아놓습니다. 서정진, 장클로드 사이로 중앙으로 태클까지 피했고요. 가벼운 몸놀림. 자, 네. 마지막까지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대천 이 시티즌 선수들도 지쳐있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절대적으로 집중력이 필요한 상황. 황인범이 조금 측면으로 후방 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박대훈 뛸 준비하고 있고요. 중앙에 김동찬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왼쪽 박대훈 선수가 안양전에서도 인상적인 모습 보여주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자, 돌파 가로막혔고 짧게, 자 태클 피한 연결. 동료를 찾기가 어려워진 상황. 빠르게 동점골을 만들어야 할 대전 시티즌. 자, 너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죠. 네. 자, 저기에서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날카로운 어떤 흐름을 잡아갈 수 있는 공간이 완전히 다 봉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런 또한 실수가 나오고 또한 거기에 이제 역습을 허용하는 모습인데요. 골키퍼 미리 나와서 걷어냈습니다. 자, 경기 자체가 좀 더 폭을 좀 더 넓게 가져가면서 자, 이기고 있을 때와 지고 있을 때의 어떤 전술 변화는 좀 더 빨리빨리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조롭고 또 이미 전반전과 지금까지의 어떤 그 전술적인 흐름이 계속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이랜드 선수들은 다 적응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흐트러 놓기 위해서는 뭔가 전술적인 변화를 좀 더 줄 필요가 있고요. 안태현 수비 2명 사이. 자, 나가지 않았고요. 수비 맞고 나가면서 서울 이랜드 FC의 공격권 스로인으로 측면에서 경기를 풀겠습니다. 앞서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 전반 초반의 그 터프함, 강력한 경기들은 일단 후반전에는 상당히 부드럽게 풀어가고 있는 모습. 네. 길게. 자, 나가지 않았나요? 자, 나갔군요. 나갔어요. 네. 체력이 좀 남아 있었던 박대훈이 돌파를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현재 시험을 통해서 경품 당첨과 발표되고 있습니다. 경품에 당첨되신 분께서는 남광장 왼쪽 측면으로 교체 투입된 박대훈. 자세한 내용을 조만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높게. 자, 떨어지는 공 진대성. 자리 싸움에서 일단 우위를 잘 점했어요. 진대성. 중앙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원이 나왔습니다. 조혜찬의 연결. 자, 날카롭게 가는데요. 측면으로 뒤쪽 공간을 파고들었던 김동찬. 자, 직접 김동찬이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대성. 자, 두 팀 선수들 모두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할 타이밍입니다. 오른쪽 오창현. 오, 김동찬 네. 뒤쪽에서 파울 아닌지 경기 그대로 진행. 왼쪽 접어놓고 뒤쪽. 자, 골키퍼 위치 애매한데요. 자, 이동수. 황인범 왼발로 찍어놨습니다. 자, 아하, 깃발이 올라가는군요. 옵사이드입니다. 한 번에 길게 봤었는데 결국에는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선방을 보여줬었던 김영광 골키퍼. 깊숙한 지역으로. 자, 일단 공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차단. 공을 뺏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오른쪽 중앙으로 김준태. 서정진. 왼쪽으로 심상민. 자, 공을 뺐습니다. 박대훈 오른쪽에 있다가 공을 빼앗았고요. 자, 빈 공간 잘 봤습니다. 자, 침착하게 만들어 가야겠어요. 중앙으로 조금 길었습니다. 하지만 대전 시티즌 3명의 선수 황인범, 김동찬, 자, 조혜찬
그 사이에 서울 이랜드 FC 수비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공격권 지키고 있는데요. 김동찬 힘겹게 공을 지키고 여전히 공격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장클로드 오른쪽 오창현이 있습니다. 깊숙한 지역으로 박대훈 전방으로 직선 연결 정확한 연결 만들지 못했어요. 자, 발끝에 공을 좀 잘 잡아놔야 할 텐데 왼쪽 서정진 수비 사이에서 네. 골키퍼까지. 자, 양 팀은 자, 대전은 앞으로 오늘 경기를 빼면은 4경기가 남아 있고 그렇죠. 자, 이랜드는 한 경기를 덜 했기 때문에 이제 5경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다음 경기가 대전은 홈에서 고양. 자, 오늘까지 이제 다음 경기까지 하면은 2연전이 홈에서 펼쳐지는데 그렇죠. 자, 여기에서 승점 6점을 벌어 놓으면은 대전으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자, 아직까지는 그것이 원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5일 날 강원 원정이 있고 23일 날 홈에서 충주. 그 다음에 이제 10월 30일 날 마지막 경기가 이제 대구 대구로 원정이 가죠. 있지 네.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런 그 경기력 또한 상대 팀들을 보면은 뭐 고양과 충주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팀이고 네. 현재 이제 2위를 달리고 있는 강원과 대구가 대전으로서는 다소 버거울 수 있겠지만은 네. 자, 그것도 오늘 승리를 했었을 때의 얘기지. 만일 오늘 경기를 패하게 되면은 앞으로 남은 경기들을 막말로 대전이 다 잡는다고 해도 네. 결코 그렇게 앞으로의 5위권에 올라가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챌린지 무대의 모든 경기들이 펼쳐지는데 현재 가장 늦은 시간에 출발했던 경기가 이 대전 얼터컵 경기장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미 뭐 부산과 고양은 부산이 2대0으로 이제 승리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자, 중앙에서 빠르게 돌파 시도 조금 길었던 연결 잘 뺐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연결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3대3 만들어 가고 있는 대전 시티즌 연결 만들어 놓는데요. 조금 단조로웠습니다. 읽히고 말았고 빠르게 걷어내는 대전의 공격을 빠르게 막아내는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자, 서울 이랜드도 이제 마지막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네요. 김재현 선수군요. 이제 오늘 승부를 여기서 결정 지으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키겠다는 서울 이랜드 FC인데 김재현 선수를 투입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주민규 선수를 내보내고요. 네. 자, 오른쪽 박대훈 돌파. 공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창현, 장클로드. 자, 중앙선 부근입니다. 조예찬 짧은 연결 김동찬 오른발 슛 바운드 골키퍼 정면. 오랜만에 슈팅을 한번 뿌려봤었는 네. 대전 시티즌인데요. 중앙선 부근입니다. 센터 서클 중앙선에서 김준태 오른쪽 잘 끊었습니다. 잘 피했어요. 그리고 측면 연결 이번엔 진대성 왼쪽에 있습니다. 황인범 오른쪽으로 박대훈 중앙에 김동찬. 흘려놨습니다. 조예찬 가요. 조예찬 직접 슛! 네. 자, 일단은 코너킥 만들어냈습니다. 어찌 보면은 조금 더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울 이랜드 FC가 대전 시티즌의 공격 그리고 교체될 선수들에 대한 대비까지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네. 있는 모습이에요. 자, 뭐 전체적으로 모든 경기에 대해서 다 사전에 봉쇄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길었습니다. 코너킥 박대훈 긁어놓고 태클 피했습니다. 먼 거리 오른발 슛 높아요. 자, 이제 정규 시간 종료까지도 2분여 정도를 남겨놓고 있고요. 추가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얼마든지 골은 충분히 터질 수 있는데 네.
한 골 리드를 지키고 있는 서울 이랜드. 오늘 경기 김영강 선수가 정말 몇 골을 막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서울 이랜드도 이제는 순위를 6위로 끌어올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또한 서울 이랜드, 부산, 또한 이제 거기에 대전까지 이렇게 이제 5위권을 놓고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끝까지 가봐야 네, 알 수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어찌됐든 오늘 경기가 그래서 더 중요했던 건데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자, 날카로운 패스. 자, 이렇게 되면은 부산이 고향을 이겼기 때문에 자, 부천이 오늘 경기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부천 경기를 보면은 강원을 상대로 1대0으로 앞섰군요. 네, 그러면은 부천도 더 도망가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산이 5위까지, 부천도 4위 자리를 그대로 지킬 수 있고, 부산도 5위 자리를 지키지만은 사실 이제 6위와 7위의 순위가 다소 이제 변동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공격권을 지켜냈습니다. 조예찬 강하게 측면으로 연결을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공을 다시 한번 뺏기는군요. 추가 시간 4분이 정규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추가 시간 4분이 더해지겠습니다. 자, 4분 동안 과연 승점 1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홈 경기 무패 행진을 14경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네.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홈 승률 70.6%, 70%, 10경기 중에 7경기를 승리를 가져갔었던, 사실 올 시즌 홈에서만 10승입니다. 그렇죠. 이동수가 상당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왔어요. 찍어놓고 떨어지는 공 불안하게 걷어내지만 다시 한번 서울 이랜드. 급할 것 없는 서울 이랜드예요. 자, 그동안 홈에서 경기 또한 그 원정에서 경기들, 글쎄요, 대전의 경기를 보면은 이런 패스 게임을 통해서 상대를 무너뜨렸던 경기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떨어지는 공. 자, 머리를 돌려놓고 김동찬과 진대성 두 선수의 호흡이 맞아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동안 대전이 상대 팀들을 무너뜨리고 골을 만들어냈던 장면을 보면은 이런 어떤 그 패스 게임에서 상대를 무너뜨렸다는 것보다는 수비에서 이 볼이 살아나면서 역습에 의했을 때 상대의 골문을 만들어냈던, 또한 골을 만들어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자, 오늘은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는 지금 현재 김동찬 선수가 완전히, 자, 연결됐어요. 오창현 선수예요. 오창현 흘려놓고 김동찬. 네, 자, 김동찬 선수가 오늘 같은 경기에는 완전히 지금 묶여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 차선책은 또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경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전술이 있으면은 하나가 막히면은 그 다른 것을 대안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경기가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오늘 최상의 멤버, 베스트 멤버를 들고 나온 최문식 감독이거든요. 네. 하지만은 지금 그 상황에서 구스타포 선수가 원활한 경기력을 갖지 못했고, 그렇죠. 거기에 또한 김동찬 선수도 지금 완전히 묶여버리고요.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플랜 A가 안 되면은 플랜 B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없이 계속 지금 시종일관 전반전과 90분 내내 이 전술이 계속 경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자, 상대 팀들은 이제 처음에는 우왕좌왕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의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패스 게임 하는 거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은 수비수도 거기에 대한 적응이 되고, 또한 더욱더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전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최후방으로 김영광 골키퍼. 측면 진대성 압박. 어렵사리 연결. 자, 마지막까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1분여 남았습니다. 전반전 종료 직전에 골을 터뜨렸던 것처럼 경기 종료 직전에 한 골 또 만들어낼 수 있을지요? 한 번의 터치, 한 번의 연결이 소중합니다.
크로스 연결, 떨어지는 공 잡아놨어요. 자, 김동찬 수비 2명 등져놓고 오창현 굴절. 네. 자, 코너킥 기회, 마지막 기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코너킥 기회를 만들어낸 대전 시티즌 조예찬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클로드 그리고 박주원 골키퍼까지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보냅니다. 자, 헤딩. 오, 펀칭. 다시 한번 기회. 네. 자,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요. 마지막 기회인데요. 네. 대전 시티즌의 공격, 코너킥 기회. 자, 서울 이랜드의 박스 안쪽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왼발로 보냈습니다. 자, 헤딩 다시 걷어냈어요. 떨어지는 공. 다시 한번 박스 안쪽 살아있는데요. 볼 경합 과정, 떨어지는 공. 자, 오히려 역습 기회 가져가는데 경기 종료 네.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박주원 골키퍼까지도 나왔지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2016 현대 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39라운드 대전 시티즌과 서울 이랜드 FC의 시즌 4번째 맞대결, 결과는 3대2. 서울 이랜드 FC가 대전 시티즌을 상대로 한 골차 리드를 끝까지 지키고 승리를 가져갑니다.